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비트코인이 이 62K를 찍고 지금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래에서 올라왔던 이 추세선에서 정확하게 지금 비비고 있습니다. 이평선을 보더라도 1시간봉에서 계속해서 이평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양봉이 뜨면서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구간은 매수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런 그림은 보통 아래로 한 차례 뚫을 가능성이 또 높다고 판단이 들고 이런 피보나치 구간에서 정확하게 저항과 지지를 맞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0.382 구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면 이런 구간에서 짤막하게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서 매수를 기다려야 되고 저는 이제 이런 추세선이 좀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흐른다면 이런 곳에서 비비다가 저는 한 차례 더 눌려서 이 정도 구간까지는 열려 있지 않을까. 이곳이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뒤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첫 번째로는 이 57K 부분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때부터 조금씩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관점은 그렇고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림이 아니라 주말 동안 징하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피레침을 꽂고 내려왔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좀 숏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레침이 한 역할을 했고 한 번 더 갈 거라면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숏 진입의 근거가 되었고 충분히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뚫을 것이다 생각이 들면서 이 구간은 매물대가 약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왔던 이 추세선과 아니면 다음 이 382 구간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1차적으로 지지가 계속 받는 거 보고 우선 익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지금도 조금씩 이 구간이 깨지려고 하는데 깨진다면 1차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런 추세선까지는 열려 있다. 그 구간이 54K 부근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분석할 때는 이렇게 피보나치도 긋고 추세선도 긋고 하지만 막상 진입할 때는 이 시장의 분위기와 이 캔들의 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지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100% 정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저항이 정확하게 맞았다. 근데 여기 또 올라가면 이런 구간에서 손절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숏타점일 뿐이었죠. 이런 식으로 흘렀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장, 특히 선물 시장은 대응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리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심리적으로 이 시장에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오지 않고 간다면 또다시 숏타점을 보거나 매수타점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올라갈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매수하면 무조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손절만 계속 나가거든요.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시기이고 자, 이제 현물은 어디서 담아야 되냐 궁금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여기서 지지를 굉장히 잘 받아서 올라간다 한들 저는 한 번 더 어느 정도는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빠지지 않고 이런 곳에서 또 지지를 받는다면 그러면 또 삼각수렴이 그려지겠죠. 이런 자리들이 또 매수 타점이 되니까 꼭 아래에서 이런 곳에서만 사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트가 그려지는 거를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지 않고 이런 곳에서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동의 마무리가 어느 정도 돼야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곧 현물도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렇게 텔레그램망 들어오시고요. 제가 중요한 자료나 브리핑들은 계속 해드립니다. 비트코인 간단하게 주말간 흐름과 앞으로의 흐름 좀 알아봤고 단기간에 이 비트코인 흐름과 나스닥도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모두 거의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엔캐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저금리 일본의 돈을 통해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경기 침체의 우려로 이게 위험해지니 급락이 나왔던 거고 해소가 돼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거의 다 한 75% 이상 물량이 해소가 됐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내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PPI와 모레 CPI 그리고 다음날 또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연장으로 3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고 지금은 이 CPI보다 실업률이 더 중요합니다. CPI는 좋게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이 드는 게 뭐냐면 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8월 이 헤드라인과 코어의 전망치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 6월부터는 증시와 비트 각각 디커플링으로 움직였습니다. 나스닥은 계속 상승했지만 비트코인은 6월부터
전부터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와 미증시가 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거시경제의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이 기술적 분석과 거시경제를 꼭 함께 봐야 됩니다. 절대 차트만 가지고 분석한다면 볼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자, 말씀드리는 도중에 비트가 지금 조금씩 흐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추세선을 좀 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382 구간 57.4K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20년도 코로나를 재현하면서 또 한 번 코로나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환자가 6배나 폭증하였고 지금 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증시에서는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폭등 중이고, 다만 유럽과 미국 쪽에 확산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에 따른 움직임은 잠잠하지만 만약에 또 이 미국에서 코로나가 유행한다 그러면 또 한 차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는 급락이 나온다면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거의 다 기관들도 95% 이상 확률로 9월의 금리 인하를 한 25포인트 정도로 확정 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선반영돼서 지금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미국에도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급격하게 빠지면서 금리 인하가 또 25포인트에서 50%까지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또 급락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하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현물 거래량이 2년 만에 최고치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프로 보면은 이 정도로 급등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가 3월달인데 3월달에 비트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 뒤로 계속해서 빠졌잖아요.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되었다. 다시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 물탈 타이밍은 이게 추세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온다면 이런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 아니면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장기 추세를 어느 정도 지켜준다면 이게 삼각수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다가 아래로 한번 빼고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 자, 비트는 반등이 잘 나왔는데 알트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죠. 이럴 때는 락업 물량 풀리는 알트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락업 물량이 3% 이상 풀리게 되면 시세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락업 물량이 풀리는 알트코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샌드박스가 9% 이상 풀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락업 물량이 풀리는지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손절할 걸 어느 정도 손절을 하면서 시드를 지켜나가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랭킹 뉴스 들어오면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결국에는 이 3일이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 나온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만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런 데서 맞고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숏관점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점을 여러 개 보면은 헷갈립니다. 지금은 좀 그림을 크게 바라보셔야 되고, 지난 영상들도 돌려보면서 함께 보셔야 얘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관점을 크게 바라보고 있고 거시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지 비관적으로 보는지 최근 한두 개 영상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잖아요. 하락의 재료로 쓰기 굉장히 좋은 그런 악재인데 그게 일본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본의 100년 단위로 오는 난카이 대지진이 8월에 올 수 있다는 소식인데 정확하진 않지만 만약에 온다면 이것 또한 지정학적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예상 피해 규모가 최대 23만여 명에 달하고 건물 수만 200만 대가 넘는 파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정말 이제 침몰 수준이거든요. 어쨌든 아직 8월인데 이런 큰 대지진이 온다면 비트는 또 한 차례 빠질 수 있습니다. 기승전 차트는 이 49K를 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관점이고, 상승해서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게 하락 재료로 쓰일 것이고, 먼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3일 연달아 지표 발표가 좋게 난다면 상승이 나오겠죠.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구간 찍고 그때 다시 눌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물 추매는 이런 구간, 이 추세를 강력하게 뚫고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들에서 추매를 해야 될 타이밍이고, 상승한다면 그냥 그대로 냅둬야 됩니다. 여기서는 선물로 단타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시드를 조금씩 불려나가면 되겠죠.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지금 비트는 눌릴 만한 자리에서 눌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장기 추세선에서 비비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매하는 자리가 아니다. 뚫리거나 지지받거나 했을 때 롱이나 숏을 보면 된다. 계속해서 제가 자리 나면 이렇게 텔레그램에 제 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